네네. 오늘 주제는 지구 온난화 폭우로 지진 발생 네. 증가한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DLENC 미래기술센터 건축구조 모델로 팀의 전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선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다시피 지구온난화 폭우가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상 이상 현상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MIT 윌리엄 플랭크 교수님이 몇 년간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연쇄 지진이 계절성 폭우와 강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폭설과 비같이 지표면에 환경적인 부하가 발생하면 집안 아래 지하의 스트레스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비나 눈이 엄청 많이 오면 아래에 있는 땅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자극이 지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진 발생 전후에 노토반도 지하의 공급 내 유체 압력이 크게 변했고, 이런 압력 변화가 지진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계절별로 강설량과 강우량의 영향에 많이 받았다라는 게 결과고요. 근데 갑자기 노토반도 왜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해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노토반도에서. 맞아요. 주목하셔야 될 게, 노토반도 북부에서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많이 나서 3년 동안 진도 1 이상이 506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발생했네요. 네, 1 이상이라서 뭐 엄청나게 큰 지진은 아니겠지만 이 여진의 횟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한 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지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여진이 후에 일어날 강진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니시무라 교수가 동해 쪽이 단층이 복잡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하나가 움직이면 주변도 움직여서 활동이 활발해지기 쉽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번의 여진이 하나의 큰 강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위험하죠. 또 주목할 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시겠지만 동해 쪽에 단층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원이 노토반도예요. 일본을 중심으로 유라시아판과 노스 아메리칸 플레이트라서 했는데, 이 오호츠크 배판입니다. 오호츠크 판이고, 여기는 태평양판, 그리고 이게 필리핀의 판이 이렇게 지금 서로를 마주보며 달려가고 있어요. 서로를 마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단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라는 게 안에 기름이 발라져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 거칠거칠하고 서로 단단한 두 가지의 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말리다가 갑자기 팅하고 튕기면 그때 이제 지진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네네네. 힘을 받다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엄청난 그 힘이 웅축된 것이 펑 터지는 게 지진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판의 경계에서 노토반도쯤 위치를 하죠. 요 아래 어딘가에서 그런 힘을 받은 게 한 번 펑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발생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경주나 포항 지진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이 없다 보니까, 아까 노토반도 지진은 막 7.2의 강진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5.8, 5.4만 돼도 엄청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진이라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번 오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자연재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맨 아랫줄 보시면 지금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지진이 106차례로, 아까 노토반도 지진도 그 전에 여진이 500개 이상 발생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강진의 전조조상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진이 오는 건 오는 건데, 이걸 뭐 예방하거나 대비하거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실시합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이게 나라에서 이 정도 지진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도 보강이 필요하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을 78.1%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뜻이 기존에 지어진 공공안전물, 여기서 공공안전물은 국가기반시설, 뭐 병원이나 학교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진 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이 저기 있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덧대는 거네요. 네. 줄을. 네, 이게 보강 개념이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를 뭐 뜯어 붙이는 것보다는 겉에다가 이렇게 보강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보강 방법이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 대부분은 민간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도 내진 보강을
지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당장에 돈을 들여 내진 보강을 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네, 많이 실천 의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나라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준공된 KT 광화문 빌딩에서 건축물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데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에 최초 선정돼서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이 내진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진 설계라고 하면 크게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라고 되어 있고 먼저 내진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견딜 내의 우레 진으로 지진을 세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를 지진에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건설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내구성만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내진 설계의 사실 기본 주안점 중 하나는 지진을 잘 흘리는 겁니다. 흘려요? 네, 이게 건물이 엄청 튼튼하고 단단한 건물이다 보니까 흔들렀을 때 그냥 다 받아버리는 게 사실 경제적이지 못해요.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25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이런 걸 저희가 확률적으로 지진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2500년에 한 번 올 지진을 대비한다고 100년 동안 쓸 건물을 그만한 규모로 지어버리면 이거는 사실 경제적이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진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 DLENC에서는 여러 가지 내진 설계를 예전부터 건축물에 적용을 해 왔었는데 근데 사실 이 지진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내진 설계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게 경주 포항 지진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회사의 내진 설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이제 의문을 품게 됐고 더욱더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증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내진 설계를 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지진력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렇게 지진을 이렇게 슥 밀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건물도 보면 제일 위험한 부분 같은 게 이제 창틀 뭐 단부 같은 데가 다 깨집니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건물 힘은 항상 약한 곳으로 집중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위험 부위에 대한 실험체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틀 위주가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실험체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그러면 그 위험한 창틀 부위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보강 안에 넣은 다음에 또 한번 실제로 밀어보는 거죠. 그때는 실제로 기계를 써서 이렇게 밀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힘에 어떻게 버티는지 성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된 내진 설계를 통해 좀 더 이제 이런 내진 설계는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 이런 내진 설계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를 저희 DLC는 많이 검증을 진행해 왔고 이렇게 건축물에 적용까지 해서 더욱더 안전한 시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진 구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절제할 때 우레 진으로 지진 자체를 좀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해서 그 진동에 대응하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키면서 건물의 흔들림을 막는 거죠. 지진이 오른쪽으로 오면 건물은 약간 왼쪽으로 힘을 주면서 서로 이제 균형을 잡고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이 타이베이 101 같은 경우는 대만의 랜드마크성인 초고층 건축물인데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는데도 여기 이 높고 엄청나게 큰 타이베이 101이 어떻게 끝도 없냐라고 했을 때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큰 구가 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가 660톤의 강철구체라고 하는데 건물이 이동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면서 건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TMD라고 보이시나요? 튠드 매스 템퍼라고 튠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질량체를 갖다 놓는 겁니다. 매스가 질량이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질량으로 이거를 조화시키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재진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DLENC에서 시공을 했었죠. 이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이칼레 대교에도 이런 재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탑에는 액티브 매스 댐퍼라고 이제 주탑에 진동 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탑 브릿지 댐퍼라고 케이블 진동 제어가 이런 케이블에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매스 댐퍼 주탑 진동 제어는 위쪽에 이렇게 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고 다만 이제 케이블 진동 제어 같은 거는 사실 지진보다는 약간 풍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설계가 된 거거든요. 케이블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네네네네. 위로 흔들리면 밑으로 당기고 네네네 그런 이 식으로. 케이블에 이렇게 딱 설치가 된 겁니다. 스톡 브릿지 댐퍼가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다리가 최대한 안 흔들리게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진 구조입니다. 이제 면할 면에 우레 진으로 아예 지진 자체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진이 왔어? 라는 생각이 들게 지진이 전달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하층의 면진 시스템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면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땅은 아무리 흔들려도 건물은 우뚝 서 있는 거죠. 뭐 저번에 뭐 스프링 네, 스프링 고무? 같은 거나 고무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흔들리지 아니면 이게 않는- 실제로 이렇게 슬라이딩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네네네. 이게 자체적으로 지진이 나도 네. 건물, 그 위에 건물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네. 가만히 있고 이 요것만 흔들리게끔 네네. 이렇게 기초만 네네네. 그렇죠? 네. 건물 밑에만. 네, 맞습니다. 어. 다만 이제 생소하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잘 쓰이지 않고 있고 내진 설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제 몇몇 특수한 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베이 101 이런 건물에는 이제 제진 장치가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다시피 지진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내진 설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최악의 지진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DAENC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더욱더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고 어떤 지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DLC는 지진에도 튼튼한 네. 건물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DL 화이팅! 화이팅! 뿌이뿌이뿌이!